칼럼 벼랑으로 몰리는 윤석열 정권. 정쟁의 수렁에 빠진 여야정. 위태롭다. 총체적이다. 윤석열 정권의 현주소다. 내후 외환이 겹쳤다. 대통령실이 흔들린다.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국민의힘도 대혼란이다. 여당인데도 중구난방이다. 야당 공세도 날로 높아진다.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한다. 북한까지 으르렁댄다. 남한도 맞대응 중이다. 일촉즉발의 분위기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다. 내후의 핵심 인사는 김건희 여사다. 김 여사는 넓은 오지랖을 자랑해왔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할 일에 수없이 끼어들었다. 역대 영부인들과 비교해봐도 유난하다. 그 덕분에 윤 정권 출범 이래 숱한 뉴스메이커 역할을 했다. 명품백 수수 논란이 대표적이다. 참으로 오랫동안 정치적 소모전의 대상이 됐다. 마침내 공천 개입설 구설수까지 올랐다. 분명한 것은 김 여사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공식 직함도 없다. 영부인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존칭일 뿐이다. 그게 다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 행사에 부인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김 여사가 사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부부로서 가장 가까운 사이여서다. 베갯머리 송사라는 속담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경계선을 넘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문다. 지난 대선 때 여론조작설, 총선 때 공천 개입설 등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공방이 그것이다. 김 여사의 국정농단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그런 맥락이다.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때 했던 말이다. 14일에는 그런 김 여사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며 발언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김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대든다고 여길 수도 있는 발언이다. 그렇잖아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밉상으로 일찌감치 찍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 대표가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 너무 일찍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섰다는 시각이 다분하다. 그렇다고 한 대표가 입장을 쉽사리 바꿀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당장 자신의 주도로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태균 씨의 등장은 여기에 불을 질렀다. 명 씨의 정확한 정체부터 의문이다. 윤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었다고 자처한다. 지난 대선 때 본인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말한다. 선뜻 믿기지 않은 주장이다. 심지어 자신이 입을 열면 윤 대통령이 곧장 탄핵이라도 당할 것처럼 위협한다.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연일 새로운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놀라운 얘기들의 연속이다. 최근 오빠 논란은 상징적이다. 명 씨가 15일 캡처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록에서 그 호칭이 등장한다. 대화에 상대방이 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는 대목이다. 내일 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일을 만나면 답이 나올 겁니다라는 말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다. 명 씨가 공개한 대화록 화면에는 오빠를 언급한 주체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으로 되어 있다. 그것의 진위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를 두고 대화 속의 오빠가 윤 대통령이냐 아니냐라는 게 요즘 정치권에서 격한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당 조국 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으로 보인다고 강력 주장한다. 민주당은 직격했다. 대화에서 오빠는 누가 봐도 윤 대통령으로 이해되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오빠가 누구인지 대통령실 말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답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화록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인 통치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친오빠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간의 태도에 비춰 이례적이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관련 발언을 하면 대체로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실 해명을 옹호하는 주장도 나온다. 김 여사는 타인 앞에서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호칭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주류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대표적이다. 저는 그렇게 오빠 호칭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장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로 호칭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간접 화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해명 옹호 발언치고는 근거가 허술하다. 자신이 못 들었다고 김 여사가 오빠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명 씨는 16일 그 오빠가 윤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CBS 노컷뉴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라며 명확히 확인했다. 애초에 김건희 친오빠라고 한 건 파장이 커질까봐 내가 농담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여서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언자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다른 상황이지만 제 두 눈으로 두 귀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15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다. 공개석상에서 오늘 제가 증언하겠다며 작심하고 털어놓은 말이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은 제3자 격이긴 하다. 지난 총선 때 탈당의 개혁신당이라는 딴살림을 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의원이 명 씨를 소개해 2번 만났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이 너무 허접하게 반응했다며 대통령실의 거짓말을 꼬집었다. 이 대화록과 관련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 보인다. 대화록 중에 오빠를 가리켜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는 말이 나온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같은 표현도 들어있다. 오빠를 완전 무시하는 말투다. 그저 바지 사장쯤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다. 그 오빠가 윤 대통령이라면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는 물음이 절로 나올 정황이다. 오빠 논란은 일종의 정치 희극이다. 우리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코미디다. 우선 얘기거리로서는 흥미진진해 보인다. 회식 자리 등에서 안주감으로 이보다 좋은 소재가 있을까 싶다. 그래서인지 국민들은 그 진상을 두고 귀를 쫑긋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명 씨의 관련 발언들이 수시로 바뀐다. 허풍도 상당해 보인다. 그대로 믿기엔 미심쩍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특히 야당은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을 급한 현안처럼 매달린다. 야당은 그동안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수차례 드러냈었다. 이 일환으로 김 여사의 비선 역할을 확인하고 국정농단으로 연결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듯하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한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를 포함한 명 씨의 이딴 폭로가 주요한 정치적 이슈를 압도하고 있어서다. 삼켜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시가 급한 의료대란 문제가 쏙 들어간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도 덩달아 묻혀버렸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도 그렇다. 재보궐선거도 관심 대상에서 멀찌감치 밀어냈다. 전혀 다른 사안이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까지 덮어버렸을 정도다. 심지어 위급한 국가안보 관련 사안도 밀린 분위기다. 현재 남북 간 긴장 상황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국경선 부근 완전 무장한 8개 포병여단 등의 사격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지난 11일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핑계 삼아서다. 국방부도 즉각 대응 태세에 나섰다.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이라고 경고와 함께였다. 북한은 15일 경의선동에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도 폭파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경의선동에선 철도를 차단했다. 이로써 남북 간 연결 육로는 완전히 끊겼다. 15일 북한이 도로를 폭파하자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남북 간 전쟁을 걱정해야 할 실정이다. 국민들의 이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치권도 이에 손발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말은 정치인들이 누누이 해왔던 말이다. 아울러 민생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국민들 앞에서 수시로 했던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가? 지금 똑같이 정쟁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마치 함께 정쟁의 수렁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비친다. 따져보면 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제공했다. 더구나 명태균 씨 같은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게 더 화가 난다.
덩달아 춤을 추는 정치권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당장 몽둥이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어른하다만